이곳은 차량의 정밀 세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안에 오늘 의뢰 들어온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내부 상태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곳곳에 빼곡히 피어있는 곰팡이들. 도대체 왜 이런 상태가 된 걸까요? 지하 주차장에 한 1년 가까이 좀 방치를 해두신 상태라 그 안에 있던 뭐 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세차를 알아보시다가 일반적인 세차로는 좀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정밀 세차나 특수 세차 이쪽으로 알아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고 차량이 입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좁은 실내에선 정밀하게 세차를 하는 것이 어렵고 곳곳에 있는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탈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 탈거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시트는 물론 바닥 매트까지 내장재들을 탈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시간입니다. 이렇게 탈거 작업을 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고 만다고 하네요.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공기를 타고 이동이 가능해서 에어컨 안쪽 청소도 중요합니다. 고온의 스팀으로 1차 살균 작업을 진행합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정체 모를 관을 연결하는데요.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에어컨 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품을 도포하고 무세척을 하면 그 무세척에서 이제 물하고 곰팡이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차 안에서 나는 냄새의 대부분 원인은 에어컨입니다. 곰팡이뿐 아니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도 에어컨 안쪽 청소는 꼭 해야 하는데요. 전용 세정제와 고압의 물로 구석구석 세척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에서 맑음을 나올 때까지 뭐 어떤 차량이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맑음을 나올 때까지 세척하는 게 원칙입니다. 에어컨 외에도 또 실내 냄새의 주범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이제 집어넣는 필터가 이쪽에서 확인이 되시는 건데 여기가 오염이 되면은 당연히 이 오염물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뭐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레나 이제 나뭇잎이 썩게 되면 그 부패한 냄새가 이제 들어온다든지 그런 이제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카울 클리닝이고요. 이곳은 평소에 세차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빗물이나 먼지가 오랜 시간 축적이 돼 있던 곳이라 오염이 쉽게 제거되지 않아 1차로 스팀을 분사해 묵은 때를 불린 후에 세척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차 바닥에서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를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카울 클리닝을 하고서 이제 밖으로 배출된 물인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안쪽에 오염이 좀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엔 특히 심각하게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던 시트 청소입니다. 한 번에 제거가 쉽지 않아 최소 3번은 스팀과 거품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곰팡이랑 같이 섞여서 이제 여기 보시면 때 나오는 거 보시죠? 곰팡이 색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정밀 세차 내내 때려야 될 수 없는 것이 고온의 스팀인데요. 열기와 연기 모두 작업자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보통 300도 된다 그래요. 300도 온도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작업하다가 이렇게 살짝 세치면 좀 비고 저도 뭐 여기 손은 뭐 딘 데도 많고 발도 여기도 한번 디어가지고 뭐 병원 좀 다니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마무리로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균을 제거하기 위해 살균과 탈취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탈거했던 시트와 바닥 매트까지 원위치에 조립해 놓습니다. 깨끗해진 자동차. 보는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전부 마무리도 됐고요.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차량만 인도하면은 오늘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수북히 앉아있던 곰팡이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작업 전과 비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몰라보게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정밀 세차를 마친 후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곰팡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에어컨 이거 틀어도 문제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빨리 차를 운행하고 싶은데요. 완전 새 차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날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작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작업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타던 차로 차량 내부에 과자와 사탕 같은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요런 데에 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야 될 때 뒤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런 쓰레기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차량 안에서 있지 않도록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게 뭐 위생상에도 요런 거 위생상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시고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부 시트부터 빼냅니다. 뒤에 사탕이다. 사탕. 초콜릿인가 이거는? 시트 밑부분은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2열 이 방석 부분이 열린 공간은 아닌데 사실 열린 공간은 아니지만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분리되는 이 틈 사이로 오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애기들이 뒤에서 과자를 먹고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뭐 들어간다든지 뭐 그래서 이 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다들 모르시는 부분들이죠. 평소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장난이 아닌데. 탈거가 진행될수록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단 부피가 큰 덩어리들은 청소기로 제거해 준 후에 본격적인 세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이 몸에 배웠다고 하지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을 청소하는 것은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부 세차에 필요한 세제는 직접 배합해 사용하는데요. 세척력뿐 아니라 향기도 신경 쓰기 때문이라네요. 그런데 뿌리는 양이 상당합니다. 차량의 오염도나 이제 악취가 나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양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천장 전체를 적시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은 찌든 때나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어 꼭 닦아줘야 하는데요. 닦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네요. 구조가 내부에 스펀지가 있고 밖에 있는 천을 얇은 본드로 붙여서 이제 헤드라이너가 장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린다든지 클리너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천장이 떨어져서 이제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제 쉽지 않았던 세차가 끝나갑니다. 물 청소가 마무리되면 남아있는 수분 모두 제거해줍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차 작업하고서 이 습식 청소기에 빨려 나온 이제 오염물인데 생각보다 차 안이 이렇게 많이 더럽습니다. 다른 차들도 이만큼 들어가요? 다른 차, 이 차는 조금 심한 편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더러운 편이고요. 뭐 다른 차들도 더러운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더러웠던 차량이 감탄스러울 만큼 깨끗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클리닝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기술력이라든지 뭐 정거력이라든지 그런 걸 좀 키워서 그 쾌적한 그 실내 그 차량 실내 공간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승용차 한 대가 수리를 받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아하, 바퀴 옆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철판이 부식돼가지고 이게 그냥 이대로 다니면은 계속 번져가지고 다 녹슬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 조금 오려내고 다시 덧붙여가지고 안에 실리콘 작업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가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녹슨 부위를 연마기를 사용해 깨끗하게 벗겨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엔 차체의 부식된 부분을 잘라줘야 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떼어내면은 이렇게 여기 틈새 부분이 다 이게 녹이 번져가면서 지금 녹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겉에 철판하고 안에 철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용접 부분에서 물이 아무래도 오래 타다 보면 물이 들어가서 녹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빨리 정비 공장에 와가지고 수리하는 게 자동차 오래 타시려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겉부분과 비교해 안은 더 녹이 많이 쓸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처가 칠해를 안 하면 번지는 것과 같이 자동차의 녹도 점점 파고들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마 작업을 통해 녹 제거가 끝나면 철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안쪽 부분부터 용접 작업을 시작하는데 용접과 망치질을 반복하면서 철판을 평평하게 펴면서 붙여줘야 표면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구멍난 안쪽 부위가 말끔하게 메꿔졌습니다. 그 이제 단차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조금 뭐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고생스러운 일들이 좀 있죠. 고생스럽죠. 용접을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미세한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 보강 작업은 필수인데요. 먼저 실리콘을 수리 부위에 발라준 다음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제도 뿌려줘야 합니다. 이제 차량의 외부 작업입니다. 안쪽과 같은 방법으로 철판을 잘라 용접하는데요. 이때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아연 철판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업자가 용접기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스포트 용접하고 CO2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는 스포트로 하면은 면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대신에 그 용접 강도가 약해서 나중에 오래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 용접으로 중간중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용접으로. 용접 후엔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해 줍니다. 판금 작업은 시작부터 일일이 한 땀 한 땀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끝이 나 참 고되입니다. 이제 판금이 끝나고 다음 작업을 위해 도장부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가 차량의 표면을 반복해서 신중하게 만집니다. 절단된 상황에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표면에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면을 철판 전용 퍼티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면을 평평화시키는 이후에 도장 작업까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퍼티는 경화제와 잘 섞여야 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업 전 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 주걱으로 손상 부위에 발라주는데요. 자칫하면 철판과 분리될 수 있어 눌러가며 발라줘야 합니다. 퍼티는 두껍게 바르면 기포가 생겨 최소 2번 이상 얇게 도포해줘야 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건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자가 다음 과정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포들, 어떤 용도일까요? 번호가 낮을수록 거칠어지는 거고 번호 순서를 높여가면서 고운 걸로 이동하는 거죠. 최소 5번 이상 사포를 바꿔가며 작업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사포질을 하고 이번엔 또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사포를 밉니다. 셀직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래도 정교한 면에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안 거치고서는 고품질의 도장 작업이 나오기 힘들어요. 마지막 작업, 도장입니다. 도색을 하지 않는 부위는 모두 가려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갑니다. 다른 데 만약에 또 튀었거나 페인트가 날리면 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마스킹에는 최대한 꼼꼼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도장 작업. 보통 3번 이상은 반복해서 진행해야 색과 광택이 살아난다네요. 끝나신 거예요? 예, 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열 처리 작업을 하는데 이제 60도로 40분 정도 하게 되면 표면이 완벽하게 굳어서 이제 조립하고 이제 출고하게 되는 거죠. 이제 판금과 도장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조립까지 마친 자동차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작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수리 전 녹슬었던 부분이 감쪽같이 말끔해졌습니다. 이 차량은 보다시피 지금 라이트에 습기가 차 있잖아요. 이 라이트에는 숨구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마철이나 이제 세차 시에
이제 숨구멍으로 이제 빗물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습기가 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셀프 전기로 그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은 에어건을 연결을 해가지고 안에서 순식간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사라집니다. 굳이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네요. 3분 만에 전조등 안의 습기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셀프 세차장 가서 에어를 부시고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제거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라이트를 켜고 다니시다 보면 그 연료 인해서 남은 물기는 깨끗이 제거가 됩니다.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네요. 차량들 보시면 이게 손잡이 부분 안에가 이렇게 문이 열어서 할 때 손 넣다 보면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도 치약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치약을 부드러운 천에 발라 흠집이 난 부위를 싹싹 닦아주면 끝입니다. 아하, 엄청 간단한데요. 정말 이렇게 쉽게 흠집이 없어질 수 있을지 잘 믿기지 않았는데, 이야, 신기합니다. 치약으로 닦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코에 있는 이 상처도 예, 가능합니다. 예. 꽤 흠집이 깊어 보이는데 정말 이것도 지워질까요? 밝은 색상도 가능하고 어두운 색상도 이렇게 깔끔하게 기스 제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말끔해지네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자가에서 기스 제거 치약으로 하셔도 깔끔하게 복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정비소. 또 다른 차량의 수리를 준비 중입니다. 전기차는 메인 전원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혹시나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큰 인사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기차들은 다 매뉴얼에 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작업하기 전에 전기차들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 전원을 차단한 후엔 외부의 배터리 선도 꼭 빼줘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강도가 센데 최대한 두드려가지고 단차 맞춘 다음에 판금하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전기차는 고압 전류가 흘러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단단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수리가 까다로운데요. 일반 차량에 비해 수리 시간도 2배 이상이 소요된다는군요. 조금씩 들어간 부분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많이 해다 보니까 손에 이제 감각이 이렇게 만져보면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본격적인 판금 작업이 진행됩니다. 차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 먼저 굵은 철사를 수리 부위에 고정해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도구를 이용해 조금씩 당겨 안으로 휘어있는 알루미늄 자체를 서서히 앞으로 뽑아냅니다. 덜 당기거나 너무 많이 빼도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태를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마무리로 표면을 정리하면 판금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장 작업이 다음에 과정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눈짝이 신차 수준에 완벽하게 되죠. 다시 도장부입니다. 퍼티 작업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만큼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데 차체의 재질에 따라 퍼티의 종류도 달라진다네요. 아이언 합금에는 일반 퍼티를 발랐을 경우에 고장이 나가지고 철판에서 이탈돼버려요. 나중에 기포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아이언 합금 전용 아이언 퍼티를 바릅니다. 작업자가 퍼티를 바른 부위를 반복적으로 그것도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게 만지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칠을 아무리 잘해도 아주 보기 싫어져요. S차처럼 꾸불꾸불 거린다 그러면 거의 뭐 소비자들 클레임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완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 시각 조색실. 자동차의 도료는 기성 제품 없이 모두 조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도장 전 조색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한 50가지 되는 컬러로 전 세계 차량이 다 조색이 가능합니다. 색상이. 50가지로 이제 색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진지한 모습으로 뭔가를 적고 있는 작업자. 종이엔 암호처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같은 기본 색상도 모두 색이 달라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발효만 차마다 틀리긴 한데 많게는 뭐 10가지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은 거는 한 4-5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색한 컬러 샘플을 실제 촬영과 비교해보는 작업자.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내 대합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근사치의 10편을 잡고 돌리는데 얘는 지금 이거 자체인데 색감이 너무 차이 나니까 다시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깜동네. 오히려 빨개 썼는데 조정을 해야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완전히 깜동이야. 이걸로 뭐 조정한다 해도 차량이 뭐 햇빛에 많이 UV 노출돼서 UV 코팅이 깎여 나가서 안에 있는 베이스가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도 지금 유럽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브랜드의 차량은 조색이 어렵다는데요.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작업자가 나섰습니다. 34년 경력의 경험치를 통계 삼아 예민한 촉으로 도료들의 비율을 맞춰갑니다. 단 1g만 잘못 들어가도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조색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침없는 색조합이 가능한 이유는 오랜 경력이 만들어준 경험 덕분입니다. 보통 제조사 기준으로 나와 있는 색 코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차들도 있지만 너무 다른 경우는 지금처럼 조정을 통해서 다시 배합해야 합니다. 이게 뭐 조색을 했더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뭐 근사치에 맞춰서 최대한 컬러를 살리는 게 그 재작업률이 없고 컬러 매칭도 되게 잘 되고. 공들여 찾아낸 최적의 색상으로 작업자가 기분 좋게 도색을 하고 광택을 올려주는 코팅제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컬러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과정이셨잖아요. 색상을 만든 조색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되면 진짜 다행인 건데 이게 도색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힘겹게 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전 수리를 의뢰했던 차주분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색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게 알루미늄이라 똑같은 색상. 이게 컬러가 솔리드 블랙이 이제 기본 옵션 차량이고 이거는 네. 프리미엄 펄 들어간 블랙이거든요. 네. 그래서 컬러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도장 잘 나왔죠? 색상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너무 깨끗하게 작업해 주셔가지고 완벽합니다. 색깔이 틀릴까봐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요.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파손금 부위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예. 같아요. 완벽합니다.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덕분에 손상됐던 차량이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오셔서 저렇게 뿌듯하게 만족 느끼시고 가시면 저희 역시나 뿌듯하죠. 뿌듯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을 하고 괜찮다. 이 정도면 고객이 보시기에도 만족할 것 같다. 그럴 때 차를 출고를 합니다. 자동차가 재탄생되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 인천에 왔습니다. 이곳은 전용 필름을 이용해 차량의 색깔을 바꾸는 랩핑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한쪽에 쌓여있는 형형색색의 필름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600가지가 넘는다네요. 랩핑에 앞서 필름을 재단하는 작업자. 굴곡이 많은 차들은 필름을 넉넉하게 재단해야 하지만 굴곡이 적은 차들은 10cm 정도의 여유만 두고 자르는 것이 재단 노하우라고 합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은 필름의 로스가 되게 중요하고 우선 필름 가격을 시공 가격을 줄이려면은
얘를 좀 잘 잘라야 되죠. 필름은 자동차의 가장 넓은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장을 통으로 재단해 옆면 전체를 붙여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필름 전체를 버릴 수도 있어 작업하는 내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우리가 열을 줘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리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주름이 젖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펴주는 거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분명히 나중에 리스크가 쌓이세요. 늘어난 필름은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 최대한 늘리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단순히 필름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부리고 바닥에 눕는 등 작업이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접 마감 부위들은 제 눈높이에서 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앉거나 구부리거나 눕거나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랩핑은 마감이 중요한데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필름이 떨어지거나 말려 올라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는데 손은 내려가고 있고 눈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대로 잘릴 수가 없죠. 지금처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고 손도 많이 가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기존에 이미 랩핑된 차량이 재랩핑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용이한 작업을 위해서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먼저 부품 탈거부터 진행합니다. 사실 랩핑은 필름을 붙이는 것보다 떼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오랜 시간 차체에 밀착돼 있던 필름을 떼는 방법은 기계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온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열로 필름을 녹여 손으로 잡아뜯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대 1800도 이상 올라가는 공업용 드라이기를 들고 하는 작업은 뜨거운 열과 육체적인 피로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이렇게 면이 넓은 데는 필름이 접착력이 아무래도 많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본넷, 트렁크 이런 부분들이 떼기가 제일 어렵죠. 많이 넓은 부분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접착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떼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죠. 성인 남성 둘이 달라붙어 작업을 하지만 필름이 조금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당겨야 하는 손가락은 물론 팔, 어깨까지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필름을 벗기는 시간만 꼬박 5시간. 인내심 없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자동차가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작업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물집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마디마다 물집이 다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손에 있는 물집이 작업하시다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매번 필름을 뜯을 때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손마다 다 마디마다 다. 그렇죠. 열을 주고 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위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걸레로 차체를 닦아주는 작업자들. 무결점 시공을 위해선 세차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면이 깨끗한데 만져보면 약간 시끌시끌한 끈적이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작업. 지금 뭐 뿌리시는 거예요? 알콜로 끈끈이를 냉각시켜가지고 잘 벗겨지거든요. 필름에 붙어있던 끈끈한 접착액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알코올로 닦는 작업을 최소 5번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알코올 청소가 끝나고 이번엔 차체에 강력한 바람을 쏘아 넣습니다. 틈새 같은 데 물이나 이물질 같은 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필름이 안 붙거든요. 무려 8시간이 넘는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검은색 자동차는 산뜻한 민트색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예정인데요. 면적이 넓은 본닛부터 랩핑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업용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주름진 부분을 펴면서 본격적으로 필름을 붙여갑니다. 주걱을 이용해 필름을 밀착시키는데요. 주걱을 미는 방향이 어째 좀 비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필름 자체에는 이제 기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 내포해 있는 그 공기층을 밀어주려면은 얘네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막혀서 이제 필름이 찝히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가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최대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한 작업자. 뭘 하나 봤더니 칼로 필름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차체에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차체에 기스가 나지 않게 차체에 칼 등을 대고 커팅하기 때문에 차체라는 거는 일정하잖아요. 사고차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커팅 또한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차체에 직접 칼을 대는 것에 비해 안전하게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랩핑 필름 전용 절단끈입니다. 필름을 붙이기 전 절단끈을 먼저 차체에 붙인 후 필름을 위에 올리고 잡아당기며 잘려나가는 원리입니다. 최근엔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호, 생각보다 시원하게 잘리는데요. 아무래도 실이 아주 깔끔하게 잘리진 않아도 장점은 이제 뭐 차체에다 칼을 안 대도 된다는 실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칼처럼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도 신경 써가며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데요. 어느새 검은색 차가 민트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랩핑 작업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범퍼입니다. 빠르게 작업을 끝내기 위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동시에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퍼는 굴곡이 많고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도 제일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작업하는 자세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른 부위들은 차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저희가 사다리에 꼼꼼히 묶었다고 하더라도 움직여버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차 한 대가 작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문 쪽에 흠집이 있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 없이 그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랩핑은 색깔을 바꾸는 용도뿐 아니라 차량의 흠집을 가리는 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하려면 수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간단한 판금 작업 후 랩핑을 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 모두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랩핑하신 분들은 어차피 또 다시 랩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도장은 나중에 하실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아니죠. 꽤 넓은 부위에 흠집이 있었던 차량이 빠르게 사고 전 상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이 컴컴한 밤이 돼서야 끝이 보입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 복잡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만 제자리에 전부 끼워 넣으면 마무리됩니다. 평범한 검은색 차량이 산뜻한 민트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과연 차주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 차 맞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하시는 거 잘하셨죠? 후회 안 하시죠? 너무 이뻐요. 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뭐 원하는 색상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세차면이나 뭐 이런 관리 면에서도 훨씬 뭐 도장 이런 부분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랩핑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환골탈태.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자동차가 재탄생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겐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하네요. 와서 뭐라고 하실지 느껴져요. 얼굴 자체예요. 그냥 약간 입이 좀 이렇게 스마일 돼서 오시니까 뭐 됐다. 뭐 그냥 만족도에 그냥 피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요.